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끝없는 움직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 자체도 은하 중심을 향해 초당 200km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살펴보면 8개의 행성과 170개가 넘는 위성, 수조 개의 소행성과 해성들이 모두 하나의 별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체들이 지름 20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원반 안에서 45억 년 동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라 평화롭게 공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태양계는 우주에서는 상당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궤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파괴적이기까지 하죠. 가까운 우주에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렬한 궤도의 예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을 향해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행성들이 있고 대기 중에 수만 도의 충격파가 퍼지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어떤 행성들은 항성의 표면 바로 위를 스치듯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개의 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복잡한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운 다중 궤도 시스템에서는 천체들이 시스템 밖으로 튕겨나가기도 하죠. 별이 다른 별을 흡수하는 일도 일어나고 블랙홀이 전체 행성계를 삼켜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지구는 물과 온기로 가득한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특별한 방식 때문이죠. 지구의 공전 궤도는 거의 완벽한 원형에 가깝습니다. 1년 내내 태양으로부터 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기온이 비교적 안정적이죠. 이런 궤도의 안정성은 지난 45억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런 안정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다에서 DNA가 형성되는 데는 수억 년, 어쩌면 10억 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원형에 가까운 궤도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태양계와 지구 궤도의 안정성 없이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완벽한 궤도 덕분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수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 작은 암석 행성은 타원형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은 7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지점은 불과 4,6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온도가 섭씨 43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빵 굽는 오븐보다 훨씬 뜨거운 온도죠. 더 놀라운 건 수성에는 거의 대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성 표면에 서 있다면 질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기압이 거의 없어서 혈액이 끓어오르면서 피부가 터질 겁니다. 말 그대로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수성의 온도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보다 3배나 더 추운 온도예요. 태양계 반대편에는 태양으로부터 60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명왕성이 있습니다. 천체가 멀리 있을수록 공전 속도는 느려지죠. 명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무려 248년이 걸립니다. 명왕성은 정말 독특한 존재예요. 길쭉한 궤도가 주요 행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평면에 위치해 있어서 장관을 연출하죠. 명왕성은 궤도상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얼음과 바위로 얼어붙은 덩어리 상태입니다. 하지만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여름철이 시작되죠. 명왕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질 때 대기층이 가장 두터워지지만 다시 깊은 우주로 멀어지면서 온도가 영하 230도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얼어붙은 질소와 메탄 조각들입니다. 겨울이 오면 이런 가스들이 천천히 대기에서 얼어 떨어지기 시작해요. 눈이나 비처럼 내리지만
점차 명왕성 표면에 유리 같은 반투명층이 쌓이죠. 이게 바로 얼어붙은 대기층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명왕성이 다시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248년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런 극한의 변화들은 지구 궤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온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들이죠. 만약 지구 궤도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금성과 비슷한 운명을 맞았을 겁니다. 금성은 지구 궤도가 현재 위치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이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금성에는 열을 가두는 극도로 두꺼운 대기가 있어서 표면 온도가 섭씨 460도에 달하죠. 만약 우리가 태양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면 금성과 똑같아질 겁니다. 바다가 끓어 증발하고 지구는 사막이 될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파괴되겠죠. 반대로 조금만 바깥쪽으로 이동해도 끓는 대신 얼어붙게 됩니다. 지구가 거대한 눈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온 표면이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이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지구를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서 겨우 몇 %만 이동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죠. 우주는 거대한 고속도로 같아요. 아무것도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힘인 중력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주위를 돌아다니죠. 중력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별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자 태양계를 하나로 묶는 힘이기도 해요.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서로 끌어당깁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사과가 지구 쪽으로 끌려오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천체는 태양이에요.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750배나 더 무겁죠. 태양의 엄청난 중력은 모든 행성들을 안쪽으로 끌어당기지만 무언가가 행성들이 태양으로 떨어지는 걸 막고 있어요. 행성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태양 쪽으로 직접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죠. 태양의 중력과 행성의 속도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면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궤도라고 부르죠. 궤도란 간단히 말해서 중력에 의해 한 물체가 다른 물체 주위를 도는 운동 경로를 뜻합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망원경과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관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어요.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과학자들은 벌써 블랙홀 탐사 임무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는 편도 여행이죠. 물론 인간을 블랙홀 근처로 보낼 수는 없겠지만 로봇 탐사선이라면 어떨까요? 가장자리로 넘어가기 직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테니까요.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이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는 그렇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우주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표면은 아니지만 사건의 지평선에 접근할수록 중력이 강해지면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발부터 블랙홀에 빠진다면 발이 블랙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발이 느끼는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머리는 그렇게 가깝지 않아서 중력을 덜 느끼게 되죠.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몸이 늘어나는 겁니다. 발은 머리보다 훨씬 더 세게 당겨지고 있어서 여러분은 두 명의 강한 사람 사이에 끼인 엿가락 같은 신세가 됩니다. 점점 더 얇아지고 더 가까워질수록 스파게티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게 미쳐갑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시간이 멈춰요.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지만 블랙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정말로 멈춥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우주 구조 자체에 짜여진 현실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면 로봇 탐사선이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이겠죠. 이 모든 과정이 순간일지도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얼어붙은 채로 점점 더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실제로는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해 떨어지는 걸 관찰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면에서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쪽 시계가 우리 시계에 비해 무한히 느리게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탐사선이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고 있죠.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이 모든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중심점으로 끌어내립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특이점은 공간과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무한한 중력의 지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이점이란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좋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블랙홀이 죽어가는 별에서 태어나고 대부분 지름이 약 30km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일부 블랙홀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들을 초거대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크기가 우리 태양계 전체와 맞먹어요. 그리고 이런 괴물 중 하나가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 위치해 있어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태양도 그 중 하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중앙에 있는 신비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해요.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면 태양은 무엇을 도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천문학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아마도 은하수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을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단서를 찾아내는 것뿐이었어요. 적외선 망원경을 사용해서 은하 중앙을 관찰했더니 수백만 개의 별이 빽빽하게 뭉쳐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 없었죠. 한 연구팀은 15년 동안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의 구름 위 높은 곳에 있는 거대한 케크 망원경은 은하수 중심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연구해야 하는 영역은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죠. 안드레아 게즈는 블랙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은하 중심을 수없이 탐색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실험을 하려면 은하 중심에 아주 가까이 있는 별들을 보고 그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알아내야 해요. 이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제가 뉴욕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손가락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케크가 작동하면서 레이저 빔이 대기 중에 미세한 교란을 감지해서 이미지 왜곡을 보정하죠. 빛은 시속 11억 킬로미터로 이동합니다. 빛줄기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어요. 우주에서 이보다 빨리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려면 수백, 수천,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년이 걸려요.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리 우주의 먼 구석을 들여다볼 때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온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가에서 보는 빛은 우리 조상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 별에서 출발했어요. 8,000년 전 말입니다. 베텔게우스의 빛은 콜럼버스가 500년 전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래로 계속해서 여행해왔죠. 심지어 우리 태양에서 나오는 빛조차도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8분이 걸리는데, 하지만 빛이 우주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여행을 해왔어요. 태양이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면 광자라는 빛의 입자가 생성되는데, 이 새로운 빛줄기가 별의 표면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긴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에는 별 하나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광자가 생성되면 멀리 가지 못하고 곧바로 다른 원자, 다른 양성자, 다른 중성자 등과 충돌하게 됩니다. 흡수된 후 다른 방향으로 방출되죠. 태양 내부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면서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광자에게는 별 내부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면서 수십억 번이나 가스 원자와 충돌하는 격렬한 움직임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재미있는 점은 광자가 태양 핵에서 표면까지 도달하는데 수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에 도달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불과 8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광자는 빛과 열의 근원이지만 훨씬 더 파괴적인 물질인 태양풍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광자가 표면에 도달하면서 태양의 바깥층을 가열해서 별 주위를 돌게 하고 극심한 난류와 강렬한 충격파를 생성해요. 너무 격렬해서 실제로 들릴 정도예요. 궤도를 도는 SOHO 위성이 이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태양의 소리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가스가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해요. 어떤 루프들은 너무 커서 지구가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매우 아름답지만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전기 입자의 흐름을 우주 깊숙이 발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풍이에요. 우주선과 인공위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심지어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루프가 어떻게 태양풍을 유발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과학자팀은 지구에서 별의 표면을 재현했어요.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물리학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 갈 수 없고 탐사선을 보낼 수도 없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연구할 수 있거든요. 공기가 없는 챔버가 우주의 진공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고 엄청난 전류가 인공적인 자기 루프 한 쌍을 생성해요. 그들의 실험은 실험실에서 자기 루프가 충돌하면 엄청난 에너지 폭발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대한 고리가 별의 표면에서 충돌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로 인해 온도가 1만에서 1천만 도까지 치솟아요. 극심한 열기가 태양풍을 일으켜 수백만 톤의 입자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별이 클수록 바람은 더 치명적이고 만약 우리가 같은 거리에서 에타 카리나 같은 별을 공전하고 있다면 지구는 지옥이 될 거예요. 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별의 가장 파괴적인 힘을 예측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별이 죽으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변의 모든 걸 파괴하거든요. 모든 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연료가 고갈될 테니까요. 그러면 중력이 핵융합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별을 파괴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게 됩니다. 태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 초마다 중심부에서 6억 톤의 수소 연료가 소모되고 있어요. 이런 속도라면 수소는 약 70억 년 후에 고갈될 겁니다. 수소가 고갈되면 별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 느려지죠. 이것이 중력에게 우위를 부여합니다. 핵융합이 바깥쪽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중력이 별을 그 자체로 압축해요. 하지만 핵융합은 반격해서 별의 바깥층을 가열하고 가스를 가열하면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실제로 확장될 거예요. 지금처럼 14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앞으로는 약 1억 6천만 킬로미터까지 부풀어 오를 겁니다. 우리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거예요. 서기 70억 년의 일출을 상상해 보세요. 밝고 기분 좋게 떠오르는 작은 노란색 원반이 아니라 지평선 위로 천천히 솟아오르는 거대하고 부풀어 오른 붉은 원반을 보게 될 거예요.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면 지구에 엄청난 열이 쏟아져서 바다가 끓고 산이 녹을 겁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부풀어 오른 별이 지구를 삼켜버릴 거예요. 하지만 거대한 붉은 별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지거든요. 별은 연료롤 수소가 더 이상 남지 않자 헬륨을 태우고 이를 융합해 탄소로 만듭니다. 별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으며 핵에서 표면으로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일으켜서 바깥층을 날려버리는 천천히 붕괴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별에서 보는 빛은 오래된 것으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8분보다 훨씬 오래되었어요. 우주를 가로지르는 그 짧은 도약은 우리 태양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길고 힘든 여정의 끝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고 단순한지 말하곤 하죠. 빛이 태양에서 형성되어 빛나면서 우리 세상을 밝힌다고요. 글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사실 매우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여행은 태양 중심부의 엄청난 열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태양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뭉쳐진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융합하면서 아주 작은 에너지 덩어리를 방출해요. 원자보다 훨씬 작고 질량이 없는 빛의 광자입니다. 광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이동하며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아요. 광자는 별의 중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질이 만드는 것인데, 생성되는 빛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절대 0도보다 높은 온도의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빛을 생성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빛을 내고 있어요. 우리는 따뜻하거든요. 절대 0도에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적외선 복사, 즉 열복사를 방출하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모든 물질이 빛을 방출하는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지금 빛을 만들고 있어요.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면 인간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는 빛은 무지개 색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색상은 에너지 양이 약간씩 다른 빛의 광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빛 스펙트럼의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 우리 눈은 불완전한 감지기거든요. 눈에 민감한 빛, 즉 가시광선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건 에너지의 아주 작은 범위일 뿐이에요. 빛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와 더 낮은 에너지로도 존재하며, 자외선이나 X선, 감마선 같은 어떤 빛들은 너무 강해서 볼 수 없죠. 광활하고 뜨거운 태양은 온갖 형태의 빛을 생성하지만 태양 중심부 원자핵에서는 모든 광자가 감마선으로 시작돼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의 형태입니다. 핵반응이 일어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예요. 감마선은 우리가 보는 빛의 에너지보다 문자 그대로 거의 100만 배, 적어도 10,000배나 더 크며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감마선은 매우 위험한 형태의 빛이거든요. 신체 속으로 침투해서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원자를 분해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의 감마선 광자는 태양에서 바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태양이 이렇게 뜨거운 가스 덩어리가 아니었다면 태양이 만들어지자마자 광자가 태양으로부터 즉시 빠져나왔을 거고, 그건 감마선 광자가 되었을 거예요. 감마선 광자는 매우 에너지가 강한 광자로 지구상 생명체에게 그다지 좋지 않죠. 감마선으로 태어난 후 우리의 광자는 빛의 속도로 태양 핵으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장애물 코스에 부딪혀요. 몇 초면 될 여행이 우주에 기어가는 속도로 느려집니다. 광자가 생성된 태양 중앙에서부터 우주로 방출되는 태양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도달하는 데는 평균 10만 년이 걸려요. 10만 년입니다. 만약 방해받지 않고 직선으로 이동했다면 이 초가 걸렸을 거예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광자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뭔가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거대하고 뜨겁고 밀도가 높고 매우 강력한 것이요. 단지 빛의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빛을 변화시키는 거죠. 태양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서 작은 에너지 덩어리인 광자가 방출되는데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죠. 그 속도라면 태양 내부를 통과해서 표면까지 도달하는데 이 초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가 몇 초를 영원으로 바꿔놨어요. 태양은 너무 밀도가 높아서 이 불쌍한 작은 빛이 다양한 가스층을 모두 통과해서 표면에 도달하려면 수십만 년, 아니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볼 때 100만 년 전에 반응해서 방출된 빛을 보고 있는 셈이에요.
새로 태어난 우리의 광자는 빛의 속도로 핵을 떠나서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농후한 수프에 부딪히며 70만 킬로미터 이상 뻗어 있는 광자의 악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양 중심에서 태어난 광자라면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태양 중심부에서 생성된 빛은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태양이 방해하고 빛이 매우 밀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복사층이 태양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구역은 수소 가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스는 아니에요. 위에 있는 모든 물질의 무게가 복사층을 납보다 더 밀도가 높아질 때까지 압축해서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태양 중앙에서 생성된 광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요. 시원한 가장자리로 가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길을 막고 있는 불투명한 가스가 7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이런 가스는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뜨겁고 1200만 도 이상으로 과열되어 있어서 복사층의 가스는 과학자들이 플라스마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환되는데 이것은 물질의 네 번째 상태예요. 원자와 일반 물질은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플라스마에서는 원자가 찢어지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죠. 지구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물질의 세 가지 주요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별을 포함한 우주의 대부분은 플라스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면 지구는 고요한 곳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여기는 플라스마를 생성할 만큼 뜨겁거나 격렬하지 않거든요. 지구상에서 플라스마의 힘을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번개가 치는 곳입니다. 번개 내부의 온도는 섭씨 3만 도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몇몇 원자를 찢어놓기에 충분한 온도예요. 플라스마는 순간적으로 지속되다가 전자가 다시 결합해서 사라지지만 우리의 거대한 태양에서는 플라스마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며 30만 킬로미터 깊이의 복사층을 모두 차지하고 전기적으로 대전되어 우주 함정을 형성합니다. 플라스마는 방사선을 통과시키지 못해요. 빛이 중성 물질보다 전하를 띤 물체와 훨씬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중성 원자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빛이 통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하를 분리하고 양전하와 음전하가 모든 곳에 위치하면 빛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감마선 형태의 광자가 복사층에 진입해서 대전된 플라스마 입자와 충돌했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입자가 광자를 흡수한 다음 다시 뿜어내고 광자는 다른 입자와 충돌하죠. 조금씩 이동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원자에 부딪히고 흡수되어 무작위 방향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그냥 날아가는 대신 별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이 튀어다녀요. 무작위로 보이는 과정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진행돼요. 광자는 가장 빠른 경로인 코트를 따라 똑바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복사층에서 튕겨져 나가며 속도가 기어가듯 느려집니다. 이런 멍이 드는 과정을 통해 광자가 변형되는 거죠. 별의 중심에서 광자, 즉 작은 빛덩어리가 생성되면 실제로는 감마선, 즉 초고에너지 빛덩어리가 됩니다. 멀리 갈 수 없어요. 멀리 가자마자 갑자기 다른 원자에 부딪혀 흡수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손실됩니다. 수십만 년, 때로는 100만 년 동안 광자는 밀도가 높은 복사층을 계속 반사해요. 각 충돌이 아주 작은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치명적인 감마선 광자를 낮은 에너지의 X선으로 변환시킵니다. 광자는 핵에서 생성된 지 거의 100만 년 만에 복사층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탈출을 위한 탐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양의 사나운 내부 롤러코스터를 타고 격렬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특별한 별들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성을 보여주는데 지구에서 8.7 광년 떨어진 UV 세티라는 신비한 물체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5배 더 밝아질 수 있어요. 이 별을 공전하는 모든 행성은 열에 의해 파괴되어 얼어붙은 표면이 빠르게 녹을 거예요.
몇 초 후 태양이 어두워지고 행성은 얼음처럼 차가운 어둠 속으로 후퇴하죠. 하지만 UV-세티는 훨씬 더 발전할 거예요. 별이 밝아지기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아요. 폭주하는 지옥불이죠. 단 20초 만에 일반 조명보다 75배 더 밝아집니다. UV-세티에서 대규모 플레어가 발생했어요. 별 표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에너지 폭발이죠. 우리 태양이 이런 엄청난 규모의 플레어를 뿜어낸다면 우리는 끝장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구 표면에 서 있고 태양이 단 1흡뿐이라도 75배 더 밝아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평생 볼 수 있는 마지막 광경일 거예요.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우리는 큰 화재를 겪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요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는 UV-세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특정 별로부터 안전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별을 연구할수록 더 많은 플레어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사방으로 총을 쏘는데 때로는 우리를 향해 직접 총을 쏘기도 해요. 별이 지구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그리고 한 별은 다른 모든 별보다 훨씬 가깝죠. 우리 태양은 안정적이고 고요해 보이지만 눈부신 빛 뒤에는 괴물이 숨어 있어요. 태양 관측소가 폭력을 포착합니다. 표면 전체에 섬광이 터져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한 폭발이죠.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가장 강력한 플레어 중 하나는 수소 원자 폭탄 2억 개 이상의 폭발력과 맞먹는 위력을 발휘해요. 이는 인류 전체가 약 200만 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각 플레어는 전구 4천조 개만큼 밝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빛은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에 불과하고 모든 플레어에는 엄청난 강도의 전파, 저외선, 열, 자외선, 심지어 X선까지 방출되거든요. 이것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폭발이지만 그 뒤에 숨은 힘은 단순해요. 바로 자기력입니다. 우주는 정말로 경이로운 곳이며 우리는 그 광대함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